자, 이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조공정 1강, 2강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번 시간은 2강 수업입니다. 언어로 이미 만들어진 원본을 여기 있는 경화용 곰으로 주형틀을 떠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공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경화용 고무는 160도를 1시간 정도 구우면 이렇게 단단한 경화용 고무가 됩니다. 물론 경화용 고무가 160도에서 올라가기 전에는 말랑말랑합니다. 찰흙같이. 경화기를 통해서 경화용 고무가 160도를 구우면 이렇게 탄력이 있는 고무가 되어 있죠. 이 경화용 고무는 수축합니다. 수축률이 있어요. 수축률이. 경화용 고무라도 수축률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 제로가 있어요. 그래서 수축률이 반드시 없어야 되는 어떤 제품을 대량 생산하실 때는 수축률이 없는 경화용 고무를 쓰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노란색 경화용 고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금속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경화용 고무인데 수축률이 있는 거 없는 거, 기금속에서 또 다른 어떤 주형틀을 뜰 때 사용하고 있는 게 실리콘 고무가 있어요. 실리콘 고무. 이 실리콘 고무는 경화기에 열 필요 없이 희석제를 섞어서 경화제를 섞어서 넣으면 단단하게 굳는 건데 160도가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실리콘 고무는 어떤 원본을 찌냐 하면 또 160도 온도가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 형태나 160대 올라가면 타는 형태, 자연물이나 160대 올라가면 형태가 찌그러지는 어떤 온도에 민감한 이런 원본은 실리콘 고무를 뜹니다. 이 실리콘 고무는 형태를 본인들이 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기포 제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보통 금이나 은으로 만든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 경화용 고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호두 있잖아요. 호두 껍질을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화용 고무를 할 것인지 실리콘 고무를 할 것인지 해봤는데 경화용 고무에 넣었더니 160도 올라가니까 타니까 기포가 형성돼요. 까맣게 타면서 기포가. 그래서 실리콘 고무로 주형틀을 뜬 적이 있습니다. 이 수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왁스 카빙이나 하드 왁스 있죠. 3D 프린팅을 해서 나온 레진을 은 제품으로 주조 공정을 통해서 했다.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2% 정도 수축됩니다. 2%. 자, 이 은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하는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경화용 고무로 주형틀을 떴다. 그리고 나서 왁스 사출 작업을 통해서 은 제품으로 대량 생산을 하면
7% 줄어듭니다. 그래서 총 9%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원본을 디자인하고 또는 제작할 때 이 수축률에 관해서 알고 계셔야 시프 반지를 1000개 정도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전에 디자인 자체가 10% 만들면 안 되겠죠. 7% 수축하니까. 좀 더 큰 디자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2%, 여기서 7% 완성됐을 때 10%가 나오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특히 여기는 레진 제품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약간의 수축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3D 프린팅의 레진 은 제품으로 나왔을 때의 수축률이 얼마인지를 본인이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하고 계셔서 미리 디자인할 때 라이노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때 조금 더 크게 해서 대량 생산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경화용 고무로 여러분들이 주형 틀을 만들려면 이 이게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죠. 틀이 있어요. 틀. 크기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만들어진 원본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측면에서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홈이 딱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과 이 바닥 부분이 160도의 경화용 고무를 구우면 경화용 고무가 이 부분에 굉장히 접착력을 가지고 달라붙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하고 나서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안쪽 부분 있죠? 이 안쪽 부분에 이형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이형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 가정 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퐁퐁 있잖아요. 퐁퐁을 손으로 바르면 손으로 만일에 이형제를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나서 경화용 고무를 손으로 만지면 160도 굽고 나서도 고무에 이형제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접착이 안 돼요. 그래서 손으로 하지 마시고 물감 바르는 붓 있죠? 붓으로 이형제를 바르시면 다시 손을 씻고 경화용 고무를 작업할 이유가 없겠죠. 붓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자, 많이 발라줄 필요는 없고 발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측면을 이렇게 딱 벗을 때 반 정도를 경화용 고무를 딱 깝니다. 깔고 나서 위에서 봤을 때 본인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원본을 이 중앙에 이렇게 딱 놓습니다. 그리고 왁스가 들어갈 수 있는 주입구를 이렇게 딱 놓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물론 이 길 필요는 없어요. 길이가 짧아도 되죠. 짧아도 된다. 너무 짧으면 나중에 주입구를 이렇게 파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너무 길 필요는 없겠죠. 이런 모양으로 중간에 오게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왁스로 채워야 되는데 먼저 왁스가 차르크치
떼질 수 있거든요. 이쪽에 먼저 약간 치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바로 덮어버리면 이쪽에 이 부분에 있는 이 모양이 이렇게 밀려갈 수도 있거든, 옆으로. 그러니까 안 밀려가게끔 이쪽 먼저 치아 놓고 이쪽도 치아 놓고 이 부분도 치아 놓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덮으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본이 이 주형틀의 중간에 오게끔, 그 다음에 안 밀려가게끔 경화용 고무를 넣으면서 이 원본과 주입구가 이렇게 나중에 잘못하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틀어지게끔 좌우측 이렇게 메꾼 다음에 경화용 고무를 치아 넣으십니다. 두툼하게 이렇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모자라면 또 안 되니까 약간 넘치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경화기거든요. 여기는 온도계, 온도. 이 타임입니다. 타임. 또 160도. 이거 1시간. 여기 빨간불, 파란불. 파란불, 빨간불이 있어요. 이쪽에 있겠네. 그죠? 160도가 되면 160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파란불이 켜졌다가 160도가 되면 꺼지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159도가 되면 또 160도를 맞추기 위해서 또 다시 켜지겠죠. 이렇게 해서 1시간을 지냅니다. 1시간을 지내면 자동적으로 이게 적색 불이 오죠. 자동적으로 꺼지는 거. 자기가 아까 준비한 이것을 이 안쪽에 딱 넣고 위아래 다 열선이 있어요. 잠그시면 돼요. 잠그고 이 스위치 올리시면 고무경화기 사용법은 끝나는 것이죠. 이건 가장 이 고무경화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부분에 주형 틀에 넣을 때 여러분들 이형제를 발라야 되는 부분하고 정중앙에 될 수 있으면 안착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죠. 경화 작업을 해서 나온 고무가 이런 형태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수술용 메스 칼 있죠. 일반 칼, 연필 깎는 칼은 잘 안 들어요. 메스 칼은 굉장히 날카롭죠. 굉장히 날카로운 만큼 빨리 무뎌집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한 두세 개 정도 절단 작업을 하고 새 걸로 교환해주면 가장 좋아요. 날이 부러지지도 않는데 왜 교환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잘 들지 않는 메스날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더 다칠 경우가 많아요. 절단이 안 되니까 더 힘을 가하다가 위험하니까 두세 개 정도 절단하시고 메스를 교환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메스를 이 정중심에 여러분들이 원본이 이렇게 딱 있으면 한 이 정도 위치에서 메스를 넣어서 이렇게 갈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메스가 이 정도까지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왜 일직선으로 자르지 않느냐 하면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왁스 사출기에 두 개를 혹에서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밀린다고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가 마주치게끔 해서
분리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약간씩 벌리면서 최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원본이 이렇게 있으니까 최대한 이 부분이 원본을 이렇게 거치더라고요. 아래에 반, 위에 반 오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절단을 해서 봤더니 원본이 다 아래에 숨어져 있다. 아래쪽에 있다. 이리 되면 이 원본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분리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하면서 볼트를 가지고 분리하면서 칼 작업을 항상 원본이 요 중앙에 오게끔 이쪽하고 중앙에 오게끔 이렇게 칼질을 하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절단할 때 고무주형틀 만들고 절단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위아래에 반반씩 원본이 들어갈 수 있게끔 주의를 하시면 쉽게 절단을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핵심.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왁스 사출기를 써야 되거든요. 왁스 사출기. 왁스 사출기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기압기가 있고 한쪽은 스위치가 있고 한쪽은 이런 스위치가 있다. 그죠? 이렇게 온도계가 있거든요. 보통 60도에서 70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출기 안에는 컴프레셔가 있어요. 컴프레셔. 공기 압을 올리는 컴프레셔.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이쪽은 이렇게 딱 잠가 놓으면 이 안에 압이 차겠죠. 이는 물왁스고 사출용 왁스. 이 사출용 왁스가 60도에서 70도가 돼야 액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 자기가 지금 작업을 고무 주형틀을 가지고 왁스 사출 작업을 할 것 같으면 한 30분 전에는 캐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한 30분 전에 60도에서 70도로 온도 조절을 해서 딱 캐 놓으세요. 그러면 60도와 70도가 되면 이 안에 왁스 사출액이 전체가 액체 형태가 된 상태에서 컴프레셔를 스위치를 올리면 이쪽으로 압이 들어간다고. 압이 딱 들어가 있죠. 그럼 이쪽으로 못 빠져나오게끔 압은 잠가 놓으면 압이 꽉 차겠죠. 압이 차면 여기 있는 노즐로 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노즐에다가 여러분들이 준비한 고무주형틀, 요 주입구 입구에 되죠. 이 부분을 여기에 대가 쭉 밀면 이 안쪽으로 왁스가 쫙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사람 손을 이렇게만 잡고 아래에 잡고 하면 이 눌리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만 힘을 가하기 때문에 이 원본의 형태가 찌그러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힘을 균일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동판 같은 거 있죠. 동판 같은 거.
동판 같은 거를 위아래 대고 여러분들이 주형틀을 작업하셔야 균일하게 왁스 사출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딱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출이 이 원본이고, 그죠? 주형틀을 떴죠? 이 부분이 주입구잖아요. 주입구. 쏙 들어갔죠? 쉽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대량 생산해 놓은. 이렇게 이런 부분은 가시래기는 여러분들이 손을 잡을 때 약간 힘을 빼면 이쪽으로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60도, 70도 처음에 이렇게 잡아서 왁스 사출 딱 넣고 보면 이쪽은 아직 액체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손으로 놔버리면, 굳지 않은 상태에서 놔버리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안에는 아직 액체인데 이걸 놔버리면 여기에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흐른다. 이 형태도 다 못 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는 이 위쪽을 보면 되거든요. 굳었을 때의 색깔하고 왁스 사출 액체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었을 때 분리를 해야 정상적으로 이런 작업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면 필요 없는 부분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복잡한 모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틀을 뜨고 나서 이 주입구하고 이 원본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붙은 경우는 아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메스 칼로 이 부분을 조절을 해서 왁스가 잘 들어가게끔 좀 잘라줄 필요도 있어요. 있고, 어떤 경우는 항상 자기 원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거야. 예,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이 부분이 안 나와. 그럼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왁스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이 안에는 항상 공기가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항상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차고 여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메스 칼로 그냥 한번 살짝 꺼주면 아주 미세한 틈으로 왁스가 들어오는 압에 의해서 공기가 이쪽으로 살짝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메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형틀 작업을 하면서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항상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안 나오면 공기가 찼구나. 간혹 가다가 위아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위쪽으로 하고 이걸 아래쪽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위쪽으로 했을 때 잘 나오고 이 부분을 위쪽으로 했을 때 잘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약간 표시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경화용 고무로 나오는 왁스 사출은 조금 복잡하면 어떤 부분은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잘 나올까? 그럼 어떤 경우는 이게 먼 경우는 이 부분이 계속 안 나올 경우는 길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이 부분은 주입구를 이렇게 됐지만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나오기가 어려우면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길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니까 이쪽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 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원본을 손 안 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은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160도에서 녹지 않은 원본을 가지고 경화용 고무
경화용 고무 160도에서 1시간 구우면 이렇게 딱딱해지는 경화용 고무를 가지고 주조 틀을 이용을 해서 주조 공정을 하는 작업을 했네. 경화용 고무는 수축률이 있다. 그러니까 왁스 카빙 또는 3D 프린팅에서 은 제품으로 나올 때 한 2% 수축할 것이고, 이 은 제품을 경화용 고무를 통해서 왁스 사출한 다음에 은 제품 하면 7%, 그러니까 총 9%의 수축률을 가지고 있으니 디자인할 때, 그러니까 원본을 만들 때 이 계산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주형 알루미늄 틀에 여러분들이 경화용 고무를 열 때 딱딱하게 잘 붙어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형제를 발라 주셔야 된다.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발라주고, 손으로 하지 마시고, 손으로 했을 때 이형제가 묻어서 경화용 고무를 잡으면 그 부분이 서로 잘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붓으로, 그냥 붓으로 칠하고 경화용 고무를 엿대 원본을 중앙에 위치하도록 잘 치아 넣으시면 되고, 경화용 고무 경화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온도, 우리 보통 160도에서 굽고 1시간 구우면 자동적으로 꺼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틀을 자르실 때도 일직선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그죠? 두 개를 나중에 대고 왁스 사출기에 밀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가장 좋다. 그리고 처음에 자르실 때는 원본까지 가지 마시고 요 정도만 여서 칼질을 먼저 한 다음에 이쪽 부분을 벌리면서 원본이 위에도 반 아래도 반 오게끔 왔다 갔다 하면서 칼질하면 이런 형태의 여러분들이 주형 틀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고무 경화기를 가지고 경화용 고무를 주형 틀을 뜨는 작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브로치 잠금 장치, 파이프를 이용해서 만드는 브로치 잠금 장치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